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지금 대선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도 시청자로서 또 관전자로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재밌게 우리 편이 이기는 것 같으면 재밌지 않습니까? 게임이.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제가 또 외교 안보 관련해서 또 이 대선 관련한 이 분위기를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 자아 분열을 하고 있는 이 캠프. 자아 분열이 뭡니까? 정신이 쪼개진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분열한다. 정신 분열. 즉 조현병 걸린 이재명의 캠프. 이런 와중에 미국의 이너서클, 이 핵심 세력들이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 라는 확언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캠프의 외교 분야의 센터 중에 하나죠. 김현종 전 청와대 안보실 차장이 미국 외교가의 대부와 회동했습니다. 바로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인데요. 이 김현종 같은 경우는 이재명 라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친미주의자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 전체 분위기는 그게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미국이 너무나 그 이재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니까 너가 가서 뭔가 조금 정리 좀 한번 해봐라 라는 특명을 받았고, 혹시 또 가능하면 미국 이 핵심 세력들 만날 수 있는 스케줄도 한번 좀 떠보든지 이렇게 해서 특명을 가지고 미국에 간 겁니다. 자, 가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을 만났는데 이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보도를 또 하죠, 이자들이. 그러면서 이런 메모를 하나 받았어요. 이게 The Age of AI, 그래서 인공지능 세대라는 이런 책에다가 사인을 한번 해주세요. 키신저가 적은 책은 아니고 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정말 날려 쓴 글씨로 Good wish 이렇게 행운을 빈다 이 정도로 그냥 에라이 모르게 딱 그냥 대충 써줄게, 이제 한 딱 그 정도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키신저에게 엄청난 메모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냥 이겁니다. 그냥 뭐라고 이야기하냐?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환담했다. 키신저는 데탕트와 전후 세계 질서를 디자인한 인물이다. 베트남 평화협상 체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특히 아시아에 관심이 많다. 키신저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대화를 나누며 한국이 미국과 결이 잘 맞는 이유에 대해 4가지 가치를 공유했다. 민주주의 추구, 자본주의 추구, 한미동맹의 중요성 인식, 중국, 일본에 비해 기독교적 문화 공유 등 4가지에 대해서 논의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김현종이가 키신저 만나서 이재명은 말이죠, 민주주의를 추구해요. 이재명이 민주주의입니까? 그 공산사회주의자죠. 그리고 자본주의를 추구합니다. 아니, 기업들 때려잡죠. 그리고 완전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향을 하죠. 있는 자들 뺏어서, 기업들 돈 뺏어서 나눠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미동맹의 중요성 인식한다. 한미동맹 끊고 싶었으면 안달이 나 있죠. 왜? 친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국, 일본에 비해 기독교적 문화 공유. 이거는 우리나라 전체는 그게 맞는데 이재명이는 종교 싫어하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키신저에게 했는데 키신저가 과연 속을까요? 속으면 키신저가 아니겠죠. 아무튼 이걸 가지고 이 정부에서 뭔가 리모컨 작동 가능한 언론들이 잘 됐다, 대단하다 기사들을 마구마구 쏟아냈는데 그 메모는 바로 그냥 요겁니다. 자, 자아 분열, 즉 정신 분열을 겪고 있는 이재명 캠프. 이재명이가 어떤 인물이라고? 김현종이 미국 가서 IBM 본사에 가서 이재명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 확실한 건 역사상 기업과 기술을 천대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거나 남은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모조리 도태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카이스트를 설립하고 과학자를 우대해서 기술 입국에 성공한 것은 진보 보수를 넘어 인정해야 할 위협이다. 자, 맞는 말 합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거짓말과 참말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자신들이 불리하면 거짓말을 마구마구 하죠. 왜? 그렇게 하라고 레닌님께서 지도를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게 또 진실이냐?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실이냐? 아니죠. 왜? 이재명 뭐라고 했습니까? 대구 가서는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또 며칠 후에는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안다 하고 비꼬고, 이런 자들입니다. 그냥 여기 서문시장 가서는 존경한다 하면은 거기에서 또 박수 칠 것 같으니까 또 그렇게 하고, 돌아서서 또 자기 지지자들이 야 박근혜를 존경해 라고 하니까 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또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한 줄 아는 거 봐 하고 하는, 정말 이
얕은 깊이의 진실이라고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면서 기술은 보편복지가 아니다. 미래가 걸린 핵심 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성공할 때까지 해야 한다. 미중 기술 전쟁 시대에 시간이 별로 없다. 세계의 시간은 결코 한국의 시간과 맞춰 흐르지 않는다. 라고 아주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후보는 학습력이 탁월하고 디테일에 강하다. 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다. 무엇보다 기술 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자, 앞에 맞는 말 하니까 뒤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라고 느끼라 이겁니다. 왜냐?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자들의 특징이 실력이 바로 진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 진실로 인해서 거짓이 묻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기술은 보편복지가 아니다 라고 막 좋은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재명이는 학습력이 탁월하고 디테일에 강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술 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 기술 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 삼성을 그렇게 때려잡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는 특정 가치나 이데올로기에 경도되거나 그늘에 갇혀있지 않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했든 필요하면 함께하고 국민이 싫어하면 굽힐 줄 아는 실용주의자다.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자질이다. 소신이 없다 이거죠. 포퓰리스트니까. 그냥 여기에서 이 말 했다가 서문시장 가서는 존경하는 박근혜, 존경하는 박정희 이렇게 이야기하면 와 박수 치니까 그렇게 했다가 돌아서니까 뭐라고 아이고 내가 존경한다니까 진짜로 그런 줄 아는가 봐. 바로바로 굽힐 줄 안다 이거예요. 왜? 또 조동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냥 뭐 여론에 맡기겠다. 자기가 소신이 없어요. 왜? 표만 주면 또 이익이 되면 뭐든지 다 하는 포퓰리스트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학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뭐 자기의 이데올로기도 크게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현종이 아시아의 짤을 만났습니다. 야, 이재명이가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얼마나 다급하면 이러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재명은 정말로 이제 안 되는 것을 지들도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아시아의 짜르가 누구냐? 바로 컷 캠벨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인데 그만큼 이 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정책 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해서 조선일보가 아시아의 짜르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기사를 보면 뭐라고 했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국제통상특보단장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아시아의 짜르로 불리는 컷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만나 비공개 단독 회동을 했다. 김 단장은 한국을 퀀텀 점핑시킬 지도자는 이재명뿐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동맹 관계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환했고 이재명 후보가 한미동맹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전달했다. 라며 보수와 진보를 넘어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한미관계에서 우리 역할을 확장시키면 우리 외교 공간도 넓어질 것이다 라고 했다. 컷 캠벨 만나서 한국을 퀀텀 점핑 시킬 사람 이재명뿐이다. 퀀텀 다운 시킬 사람이죠. 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지향하는데 점핑이 될 리가 있습니까? 퀀텀 다운 시킬 그런 잔데 이 퀀텀 점프가 뭐냐? 물리학에서 양자가 불연속적으로 도약하는 현상을 의미하지만 경제학에서는 단기간에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는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발전 또는 성장하는 경우를 이런 용어로 사용합니다. 퀀텀 점프. 그런데 이재명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 그리고 역사를 퀀텀 다운시킬 자죠. 그러면서 컷 캠벨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컷 캠벨이 속겠습니까? 뭐라고 거짓말하냐? 한미동맹 관계를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한미동맹에 역점을 두고 있다. 아니 친중주의자고 한미동맹 끊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고 전자권 끊어야 된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데 무슨 한미동맹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까? 이걸 컷 캠벨이 모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컷 캠벨이 속으로는 이 부하가 이글이글 치밀어 오르겠죠. 이 자식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내 앞에서도 거짓말을 해? 내가 바본 줄 아나? 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거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친중에 그리고 반미에 올인하던 이 여권이 왜 갑자기 미국에 친한 척할까요? 지금 큰일 났거든요. 중도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대한민국 국민이 90%, 또 어떤 조사에는 70% 이렇게가 미국과의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이 미국과의 한미동맹 끊고 싶은데 끊고 나면 중도표가 사라질 것 같고 종전선언을 해야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대선 19일 전에 쇼 한번 베이징에서 거하게 한번 하겠는데 그거 하니까 중도표 날아갈 것 같고
전자권 가져와야 되겠는데 이거 하면 또 중도표 날아가고 자꾸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선거 조작을 하고 싶은데 왜? 일단은 좀 속임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한미동맹 확 다 찢어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 가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왜? 중도표가 한미동맹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선거 조작, 야 이거 좀 하고 싶은데 그런데 선거 조작 지금 미국 민주당이 전문가죠. 그래서 그들이 보는 데는 전문가 눈에는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조작했다가 큰일 날 것 같죠. 왜? 이들의 익스큐즈를 안 받으면. 그러니까 가서 딸랑거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의 민주, 망할 민자 민주 세력의 알랑방귀 미국에 먹힐까요? 미국이 바보입니까? 안 먹히죠. 왜? 미국은 70년 동안 이들과 진짜로 최선봉에서 싸워왔던 국가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죠. 레닌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하는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 거짓말은 클수록 좋다.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100번 하면 참말이 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이거 전부 레닌이 한 말이에요. 블라디미르 레닌. 그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바로 레닌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골방에 앉아서 빨간색 펴놓고 이거를 죽자고 외웠던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미 박혀있죠. 거짓말해라. 거짓말 나쁜 거 아니야.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해야 돼. 괜찮아. 라고 해왔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위대한 예언가가 있죠. 조스트라다무스 님이 바로 얼마 전에 2016년 12월 1일 날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개가 무태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 파리가 손을 비빌 때는 때려잡아야 된다. 라고 조스트라다무스 예언가님께서 예언을 했어요. 이분은 예언을 안 한 게 없어요. 세상 모든 것에 전부 무불 통지해서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예언했는데 전부 다 맞아요. 예.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미국이 레닌의 이 교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나 유명한 이 조스트라다무스님의 예언도 미국이 모를 리가 없죠. 야, 이놈들이 지금 와서 파리처럼 빌고 있고 물에 빠진 개처럼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더 패고 파리처럼 확 때려잡을 때구나 라는 것을 미국이 알고 있는 것이죠. 이분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실체를 알고 있는 미국이 속을까요? 또 당해줄까요? 아니죠. 이미 한번 엎어진 이재명의 방미 시도입니다. 정말 뭐 이재명 자기 눈을 자기 스스로 찌른 건데 10월 29일 뉴스원이 보도를 했었어요. 이재명이 미국에 가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왜? 미국에서 이재명을 유력 후보로 보고 굉장히 궁금해한다. 만나고 싶어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 쭉 너무 기니까 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뉴스원과의 통화에서 미중 전략 대결 구도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신질서를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한미관계 등에 대해 서로 논의했다라며 미국 측은 이 후보를 유력 후보로 보고 있는 만큼 아주 호의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최 전 대변인도 미국 측 인사들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한다라며 특히 반도체 공급이나 한미 경제 협력 등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많이들 알고 싶어 했고 이재명 후보와 만날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라고 전했다 라고 10월 29일에 보도를 했는데 이때만 해도 미국에 선을 대어서 이재명이 미국 한번 가서 뭔가 미국 측 이 이너서클 핵심 세력들과 한번 교분을 좀 가지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미국하고도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외교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쇼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자기 본성이 완전히 철저한 반미주의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진행되고 있는 거 다 그냥 깜빡하고 엄청나게 삽질을 해버렸죠. 바로 미 국무부 이 한반도 담당 차관보가 한국에 방문하는 그 직전에 관훈클럽 초청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한반도에 진주한 소련군과 미군은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했고 객관적인 실체도 점령군이었다. 우리 의지와 관계없는 외국 군대가 맞다.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죠. 정부 수립 이후 주둔하는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과 합의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관계로 합법적으로 주둔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군이
여기 주둔한 거 그거 대한민국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령군과 동맹군의 차이다. 이것을 섞어 시점상 같은 것인 양 말하는 것은 전략적인 왜곡이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점령했습니까?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는 독립국인데 미국이 와서 점령했습니까? 아니죠.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것을 해방시켜주러 온 해방군이죠. 그런데 점령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자는 소련군이 그냥 도구로 들어와서 우리를 공산주의로 해방시키기를 원했던 자 아니었겠나? 라는 생각 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만 미군이 계속 작전 지휘권을 양도하고 미국의 국가적, 군사적 이익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국민적인 공감이다. 전자권 반환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미군은 점령군이다. 전자권 전환해야 된다. 이 전자권이 미국에게 있으니까 미국이 마음대로 우리 군사력을 자기네들의 욕심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중국과 관련한 뭐 이런 데 사용할 수 있으니까 빨리 전자권 전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김현종이가 미국 가서 키신저에게 이재명은 한미동맹을 너무나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라고 하는 게 먹히겠냐 이겁니다. 또 이것뿐입니까? 또 있습니다. 오서프 민주당 상원 의원이 이재명을 또 만납니다. 바로 이때도 이 국무부 부차관보가 있을 때예요.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서프 의원이 한국 역사 문제에도 관심이 있다고 들었다. 한국은 미국의 지원, 협력 때문에 전쟁을 이겨서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고 오늘날 세계 유일의 개발도상국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경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성과 이면에는 작은 그늘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스라 테프트 협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일본이 분단된 게 아니라 한반도가 분단되어서 전쟁의 원인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상원 의원께서 이런 문제까지 관심이 있다고 들어서 그렇다. 라고 상원 의원 자기 만나러 온 면전에서 우리 한국이 분단국가 된 건 니들 때문이야. 라고 꾸짖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한미동맹을 중요시한다. 라는 말을 믿어줄 미국인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헨리 키신저 같은 어마어마한 정치 전문가가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또 거짓말한다 이 자들은 이라고 생각하겠죠. 자, 그러면은 왜 이재명 캠프는 이렇게 자아분열 즉 정신분열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조현병에 걸렸을까요? 도대체 맞는 게 뭐야? 왜 이렇게 다 달라? 라는 거예요. 이재명은 2021년 11월 10일 날 뭐라고 이야기하냐.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죠. 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한중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나라다. 라고 하는 완전히 극단적인 친중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11월 9일 날 이틀 전이죠. 위성락 이재명 캠프 선대위의 실용 외교위원장입니다. 외교 분야 치프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미중 사이에서 편을 가르지 말고 한국의 좌표를 선택해 나가야 한다. 라는 박주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현정은 미국 가서 또 커트 캠벨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 이 후보는 한미동맹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니 여기는 이재명은 친중 발언 또 이재명 캠프의 외교 분야 최고 수장인 위성락이는 박주의 발언 여기는 친미 발언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자아분열 정신분열해? 왜 조현병 걸렸어? 뭐냐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아무 소리나 그냥 이때 여기 가서 이익되면 이야기하고 저기 가서 이익되면 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소리나. 왜? 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텔리겐차 놀이를 하는 한국의 망할 민자 민주 세력들을 향해서 완전히 준엄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까지 동물농장 보면 안 되죠. 동물농장 뭡니까? 개돼지들을 완전히 나쁜 돼지 하나가 사냥개들을 수적으로 부리면서 확 다 휘어잡는 어마어마한 독재 바로 그게 동물농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는 그러죠. 니들은 가만히 있어. 우리가 주는 거 그냥 모이 그 받아먹고 있어. 우리 이 서민 우리 인텔리겐차들이 니들 다 끌어주니까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게 공산사회주의자 인텔리겐차 아닙니까? 그 인텔리겐차 놀이를 하는 민주당 이 세력들 미국 그리고 세계의 지식인을 우습게 본 겁니다. 이코노미스트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시사 주간지입니다. 엄청난 주간지죠. 여기에는 기사를 쓰면 그 기사를 적은 기자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왜? 합의체 형식으로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 이코노미스트의 이 기사들은 전부
글로벌리스트들, 미국의 완전히 핵심 세력 글로벌리스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기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매주 이 이코노미스트의 기사 한 줄도 빼지 않고 다 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고, 구글 CEO 마찬가지고, 뭐 저커버그 마찬가지고, 거의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거의 대부분의 이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이코노미스트를 탐독합니다. 여기에서 The World Ahead 2022, 그래서 2022년에 세계 전망을 내놓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에 한국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진보주의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과 의회의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3월 선거에서 보수당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석열에게 청와대의 자리를 뺏길 것이다 라고 12월 6일 현지 시각으로 이코노미스트가 한국 관련한 보고를 했습니다. 김현종이가 미국 가서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다녀도 그 거짓말한 직후에 이 기사가 합의체 형식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어떤 기자 개인의 목소리가 기사가 아니고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핵심 세력인 글로벌리스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 책에서, 잡지에서 2022 세계 전망을 보고를 하면서 한국에서 윤석열이 된다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끝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급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서 저 말, 여기서는 이 말, 정신분열, 조현병 걸린 캠프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방심 절대 하면 안 되죠. 뭉쳐야 됩니다. 반드시 뭉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